우리 재원이 많이 못 써? 못 묻어요. 왜 못 써? 왜? 우리 재원이 왜 못 써? 먹으면 바로 나와요 지금. 장염 살짝 걸려가지고 네. 먹으면 바로 좀 쏟아집니다. 아우야. 그럼 오늘 어떻게 실험 한번 이렇게 그럴 줄 알고 기지개를 차고 나왔어요. 네. 오늘 김재원이 하지 말고 김장원이 해. 살짝 기지개 차고 나왔으니까 네. 예, 그럼 괜찮습니다. 큰일인데 오늘 먹는 얘긴데. 그럼 괜찮아요 그런 거는. 얘기는 괜찮아요? 얘기는 괜찮습니다. 얘기는 괜찮아요? 살짝 냄새가 나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네네. 우리가 이제 한국인의 소울푸드. 네. 치킨. 치킨. 양념 치킨, 프라이 치킨. 예. 반반 무만이 해야 되거든요. 예. 개인적으로는 어떤 치킨 제일 좋아합니까? 반반 무만이죠.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반반 무만. 왜냐면 대학가에서는 항상 우리 이제 애들 데리고 가가지고 뭐 먹는다면 둘둘 치킨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예. 둘둘 치킨에 반반 무만이죠. 무조건 국물이에요. 저는 이제 호식이 쪽에 간장 좋아합니다. 호식이. 호식이에서 나오는 간장. 저는 약간 프랜차이즈보다는 네. 저 후암동의 뽀빠치킨이라고. 오. 그거 괜찮습니다. 딱 봐도 거기는 브라질산 쓰는데 한 마리 시키면 이만큼씩 줘요. 한 마리 시키면. 한 마리가 맞아요. 한 마리가 한 마리인데 네, 벌크업 된다. 벌크업 된다고 주기 그렇지. 때문에 네. 뽀빠이 치킨. 양념이 이거 맛있습니다. 그게. 장염 걸린 재원이도 예. 치킨 얘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게 그렇죠. 한국인입니다. 예. 그 치킨 얘기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가자. 자. 치킨입니다. 네. 치킨 사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먹는다 하지만 예. 주말마다 치킨 한 가락 때리는 거 네. 우리 이제 직장인들의 마지막 남아있는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말에 달콤한 치킨 네. 혹은 축구 있다. 네. 오늘 국가대표 경기 있다. 예. 무조건 치킨이에요. 그때는요, 경기 2시간 전에 주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2시간 후에 도착해요. 네. 예. 심지어 경기가 끝나고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얘기하는 거 네. 그 오 작가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요? 한국 사람들 치킨에 미쳤다고 봐요. 살짝 미쳤어요. 저희 아이템 볼 때마다 그냥 미쳤다고 봐야 된다. 다 미쳤어요. 치킨은 근데 진짜 미쳤다고 봐요. 이거는 뭐 완전이죠. 완전 진짜 미쳤다고 봐야 진짜 됩니다. 미쳤어. 왜냐면 예. 여러분 자료가 받쳐줍니다. 네, 예. 자, 한국 사람들한테 예. 주문해서 먹는 음식 뭐를 제일 많이 시키느냐. 딜리버리 탑. 딜리버리 탑을 조사했을 때 네. 단일 종목으로 치킨이 넘버원입니다. 자, 여러분. 맞아. 단일 메뉴입니다. 단일 메뉴, 뭐 중국집, 한식집, 일식집 이런 게 아니고 단일 아니, 메뉴를 했을 때 야. 치킨이 무려 과반에 육박하는 42.6%. 자, 2위가 짜장면인데 12.5밖에 안 돼요. 거의 3배 이상이네요. 자, 피자가 12%, 3위거든요. 근데 정말 대한민국은 위대한 나라인 것이 예. 타 잡종이 지금 한 나라에서 1, 2, 3위가 정말 다 다릅니다. 그렇죠. 이거는 네. 그렇게 얘기하면 큰일 왜요? 나요. 이거 한 번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입니까? 치킨 양념 통닭은 네. 한식이냐 아니냐. 이거 붙었습니다. 예. 설문조사했는데 압도적으로 한식이다. 한식 아닌가? 그리고 그 음식 평론가들도 네. 이거는 K푸드라고 해야 된다. 오. 어디서부터 전통이냐? 부대찌개는 씨발 부대찌개는 그런데 뭐 갑자기 아니 그러면 그거는 어느 나라 음식이냐 아니, 이거야. 많이 억울했네. 어느 나라 음식이냐 이거야. 많이 억울했네. 의정부가 아니고 의정부가. 예. 치킨도 나중에 100년 뒤에 보면은 이거는 당연히 이거 전통 음식이 된다 이제 이거. K푸드다. 네. 잡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양념통도 기본적으로 예. 고추장 베이스 아니에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한식이야. 맞습니다. 이 자료가 이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네. 10년 전에 조사한 자료인데 네. 자, 회식에서는 삼겹살, 배달에서는 치킨. 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느냐? 얼마나 많이 먹으면 네. 1년에 네. 한 사람당 전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 네. 1년에 한 사람당 26마리를 먹는다. 나는 지금 이게 이거 납득이 잘 안 돼. 잠깐 왜? 해달 때 읽어드릴게요. 자, 봐봐. 치킨 한국 1인당 한 해 평균 닭 26마리 먹어 뼈 제외한 고기 기준으로는요 15.7kg 2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어. 자, 왜냐하면 20년 전에는 한 사람당 2013년에 11.5kg를 먹었습니다. 네. 자, 2003년에는 7.8kg를 먹었으니까 오. 20년 만에 이제 2배를 먹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50년으로 넓히잖아. 1970년에는 네. 한국 사람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4kg입니다. 1년에 15배가 늘어난 거야. 와. 70년이랑 비교하면 네.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먹습니다. 네. 우리 재원이 불만이 뭐였어요? 이거밖에 안 먹는다고? 1년에 26마리? 훨씬 더 많이 먹습니까? 아니, 근데 한 달에 그러면 한 사람당 한 마리 정도밖에 안 시켜 먹는다는 거다. 그 2주에 한 마리 정도 먹는 거지. 26마리니까
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수학이 좀. 이 정신머리가 없네. 귓방망이를 진짜. 야, 26 나누기 12는 이 최소 2마리 이상이잖아. 그리고 2주에 한 마리라는 거는 네. 보통 치킨 시키면 네. 한 1.5마리를 셋이 먹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시켜 먹는다고 봐야 돼. 아, 그렇습니다. 그래. 웬만한 사람들. 물론 뭐 저 같은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시켜 먹지만 많이 시켜 먹는 사람은 뭐 일주일에 몇 번도 시켜 먹으니까 네. 이렇게 치면 우리가 많이 먹긴 하는데 네. 물론 전 세계 기준으로 치면 한국도 막 닭고기를 아주 많이 먹는 건 아니에요. 1위는 아니에요. 1위는 아닙니다. 뭐 미국, 뭐 네. 중국 뭐 이런 데랑 비교하면 네. 우리가 뭐 그렇게 높은 편은 또 아니더라고. 어. 근데 그나마 최근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급격히 많이 먹기 시작한. 우리는 치킨 하면 사실은 거의 삼계탕 아니면 프라이드 치킨 요 국간만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다른 나라는 다양하게 또 다 많이 먹으니까. 그다음에 이게 또 한국이 여기서 이 정도로 먹는 거를 또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다른 나라들은 인구수가 많더라도 어. 보통 못 먹는 고기 종류들이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아, 소 예. 안 먹는 나라 있고, 아, 게자 안 먹는 나라 있고, 맞습니다. 이런 데는 닭을 주로 먹거든요. 어. 우리는 근데 다 먹는데, 네. 그렇지. 우리는 가리는 고기 없이 다 먹는데, 그렇죠. 치킨을 이 정도 먹는다? 이거는 인정받아야 된다.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일단 고기에 미친 민족이고. 예. 아이, 치킨에 미쳤어요. 미쳤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템 회의를 하다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원래 우리가 그러면 옛날부터 네. 닭고기를 좋아했느냐? 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야. 예, 이게 그 신라 어. 한자로 하면 뭡니까? 신라? 아, 개거든요, 개. 계림. 아, 계림. 아, 게리. 네, 계리. 신라도 한자 아닙니까? 아, 그렇구나. 오늘 나 얘 장염에 역사학자가 걸려가지고. 속았잖아. 아니, 잠깐. 나 신라 계자 있는 줄 알고 순간 내가 지금. 네, 장염에 걸려가지고. 네, 장염이랑 한자가 뭔 상관이야. 이게 권위에 무너지면 안 돼요. 나도 깜빡 속았네. 신라 한자로 했을 때 나는 진짜 정말 개림국에서 맞다고 얘기하고 맞다고 치는 이 나의 부끄러운 모습 진짜 답답하네 진짜. 옛날 초기의 신라를 이제 게림이라고 네, 불렀죠. 초기 아니고 나중에도 중국에서 네. 그 책봉 내릴 때도 계림국, 뭐 이런 재림국 장군 뭐 이런 식으로 준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계림국 할 때 그게 닭게자인데. 그치. 닭게자를 썼다 갖고 게를 먹느냐, 닭을 먹느냐, 네네. 안 먹습니다. 오? 어? 그거 왜요? 닭을 잘 안 먹어요. 아, 닭을 많이 먹어서 게림이 아니야? 그러면은 아이, 먹는 걸로 나라 이러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합니까. 아무리 내가 장염에 걸렸어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신라 사람들이 엄청 섭섭해요. 그러면 지금들 주로 먹는 거 같고 우리나라 그러면 김치국이야? 우리나라 김치. 우리나라 이름을 그런 김치라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아, 미안합니다. 아, 예. 그 왜 이렇게. 그걸 이제 신성시했다는 거죠. 닭을. 신성시했다. 그러면 애초에 프랑스 이전에 닭을 더 신성시했네. 우리가 더 먼저. 신라입니다. 네, 왜냐면 신라네. 신라에 네. 건국설화에 다 닭이 나와요. 오. 아, 닭 박효컷에. 안에서 나오잖아. 박효컷에도 안 나오죠. 아, 예. 귀말지 다 닭 안에서 나옵니다. 이런 거를 보면 닭을 먹기 위한 용도로 썼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고려시대에도 그랬던 것 같아. 이게 왜냐 그런 전통들이 조금 남아있으니까. 네. 심지어 조선시대까지도 닭을 주로 먹지 않아요. 그래? 닭을 안 먹어요. 닭을 키우는 용도는 뚜렷합니다. 뭡니까? 닭알. 아, 계란. 알. 계란이라고 달걀. 표현하는구나. 닭알. 닭알. 이게 사투리거든요. 계란. 네, 계란. 달걀. 계란을 통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용도고 네. 보통 그러면 수탉 정도로 먹어요. 수탉 정도로 조금 먹지. 네. 그러다 보니까 닭 요리가 엄청 풍성하지 않습니다. 아, 우리가 지금 마치 전통 요리라고 생각하는데 닭으로 요리한 요리들이 있다. 대부분은 꽝입니다. 아, 원래 옛날로 치면. 원래는 꽝으로 먹던 거를 닭으로 바꾼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 유명한 속담. 꽁 대신 달기다. 그렇죠. 아, 이게 여기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고 원래는 그러니까 닭보다 꽝을 더 먹었다는 거예요. 꽁고기를. 조류를 먹는다라고 네. 하면 보통 꽝을 먹지 네. 닭을 먹지 않습니다. 수탉을 아까 이제 주로 먹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네. 이제 사위 오면 씨암탉을 내준다는 거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먹이는 게 아니라 씨암탉을 먹인다는 거 네. 엄청 귀한 겁니다. 엄청 귀한 거죠. 암탉을 먹이 원래 암탉은 네. 닭 알을 낳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거를 먹인다는 거는 네. 진짜 귀한 거 내준다. 그런 뜻이구나. 그래서 실제로 좀 우리가 찾아보니까 예. 옛날 기록에도 닭고기를 먹었다 혹은 네. 닭고기를 요리했다 뭐 닭고기를 어떻게 요리해야 된다 이런 종류의 기록이 잘 없다는 거예요. 잘 없어요. 그 최근에 나온 그 기록들을 보니까
뭐 정약용이 쓴 뭐 이담 속찬이라는 책이 있대. 그게 이제 1820년에 나온 건데. 네네. 꿩을 잡지 못하니 닭으로 그 수를 채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이게 이제 꿩 대신 닭이죠. 예. 그리고 조선 시대에 그 닭고기 요리가 처음으로 문헌에 등장하는 게 율곡 이희 선생이 쓴 네. 전원 사시가라는 이 그 글인데 네. 거기에 연계증이라는 요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연계증. 연계가 요즘 말로 이제 순화돼가지고 바뀐 게 영계입니다. 연계가 그거야? 영계 백숙의 그 연계. 연계. 원래는 이제 부드러운 닭고기 요리 연계증 이렇게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연계로 바뀐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어떤 조리법이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먹은지 몰라? 소개가 안 돼 있어. 조선시대 조리법이 소개되어 있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그냥 이제 뭐 닭을 이렇게 먹었다 정도고, 귀한 요리를 할 때는 조금 쓰는 정도지, 네. 조리법이 엄청 다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 삼겹살 편 할 때도 보면은, 예. 잘 안 먹는 돼지고기 잘 안 먹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조리법이 다양하지 않아.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닭도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 보니까 조리법이 이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그럼 보통 삶아 먹는 거죠. 왜냐면 늙은 노게 정도를 먹는 정도인데 그런 거를 먹으려고 하면은 질기니까는 네. 이거를 푹 삶아야 돼. 그러니까 알을 더 이상 낳을 수 없을 때 정도가 네. 되어야 먹는데 그러다 보니까 푹 삶아서 네, 그러다 보니까 백숙 이런 거고 1920년대부터 등장하는 조리법들을 보더라도 네. 거의 대부분은 푹 삶아가지고 먹는 닭백숙이나 네. 닭백숙 비슷한 거에다가 궁뎅이에 삶 꽂아 넣으면은 네네네. 그 똥구멍에 꽂아 넣잖아요. 인삼 같은 거 막 이 대추 이런 먹으면 거. 삼계탕이 되는 정도? 딱 그 정도지 그 이상의 닭요리법이 엄청 많느냐? 없습니다. 그럼 백숙이나 닭 요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네. 나오는 거는 이게 네. 조선 시대에도 별로 기록이 많지 않고 이게 이제 일제 시대로 넘어가야지만 본격화가 돼요. 아까 1900년대 이후. 김재원 쌤이 얘기한 것처럼 네. 닭은 기본적으로 그냥 알을 낳는 용도로 단백질 보충원을 낳아주는 용도로 주로 길렀기 때문에 농가에서도 많이 안 길러. 예. 그래서 대량 생산이 안 돼요. 네. 그러다가 1920년대가 되면 조선 총독부에서 본격적으로 야, 닭 좀 많이 길러라. 라고 권장하는 용도였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렇게 많이 길러야 본격적으로 기업농처럼 이제 많이 길러줘야지만 닭도 생산을 많이 하고 효율이 높게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동아일보 같은 이제 신문을 뒤져보다 보면 한 1920년대 중반쯤 되면 장래에 앞으로 유망한 사업, 양계 사업을 꼽는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기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25년 8월 16일이네요. 장래 유망한 양계 사업. 수요지는 일본. 계량종은 1개년에 적어도 150개 내지 200개 산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하루 내지는 이틀에 하나씩은 달걀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이제 풍성하게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네. 달걀이 이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조선에 많이 생산이 되기 시작하고. 네. 자, 근데 이제 달걀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요거를 까서 네. 병아리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아지겠지. 그렇죠. 알이 많으니까 일단은. 그러면 점점 닭의 숫자도 늘어나요. 네. 그러면 닭의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사실 알이 부화하기 전까지는 얘가 암탉일지 수탉일지 모르잖아. 그렇습니다. 복불복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암탉이면 또 달걀 낳는 용도로 가져가면 되는데 수탉이야. 그럼 이거를 먹여서 키워봐야 알을 못 낳아. 그럼 어떡합니까? 잡아먹는 거야. 내는 막 구실이 없다. 요때가 다 보통 합치면 1년에 한 1000만 마리 정도. 오. 1년에 1000만 마리 정도를 잡는데 예. 이제 키웠다고 하는데 국내산은 600만 마리. 그러면 나머지 400만 마리는 뭐냐? 네. 뭐야 그거? 해외입니다. 해외도? 해외에서 수입해갖고 오는데 아마도 이때부터 잡종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서로 좀 섞이고 교배를 해서. 토종 닭보다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닭은 아니지만 닭이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을 이때부터 겪었을 것이다. 크기도 커지고 알도 네. 많이 낳고 네. 살코기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크기는 작아지죠. 토종 닭이 더 큽니다. 아, 그래요? 네, 크기는 뭐 먹기 좋은 사이즈로 이제 조금씩 변화해 나가는 게 이때부터다. 이게 그래도 이때부터는 그래도 한 1000만 마리 정도는 네. 어쨌든 그렇지. 식민지 조선에서 만들어내고 네. 그거를 먹는다. 먹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닭국, 뭐 요즘식으로 하면 이제 삼계탕이라든지 백숙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음식들이 신문에 소개가 되기 시작해요. 예. 동아일보의 31년 기사를 보니까 자랑거리 음식 솜씨라는 이제 기사인데 네. 거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닭을 내장을 빼고 뱃속에다가 찹쌀을 서너 숟가락 넣고 네. 인삼가루 한 숟가락을 넣고 그걸 꼬매서 네. 푹 고우면 네. 허러증, 그러니까 몸이 허해지는 거에 좋다고 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연계탕. 그때 서울에서 이제 한창 유행했었던 게 이제
갈비를 굽는 그 식당에서 네. 사이드 메뉴 비슷하게 혹은 갈비가 비싸니까 네. 좀 싸게 먹을 수 있는 요리로 이제 연계탕을 판다라는 얘기가 신문에 소개가 됩니다. 아 그러면 요즘에도 약간 몸이 허하다 이렇게 해서 삼계탕 한 그릇 해라 하는 게 그렇지. 요 때부터 시작된 거네요. 허증. 그러니까 삶을 넣는 것도 아마 네. 말씀하신 보통 노게를 많이 쓰니까 그럼 질기고 맛이 없으니까 오래 굽고 또 향을 또 입혀야 먹을만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삼계탕으로 가지 않았겠냐 이거지. 오래된 노게무 봤습니까? 아니요. 아, 그 누린내가 엄청 심해요. 어. 누린내가 심하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 잡아줘야 돼. 뭔가가 잡아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예. 근데 잡내 그거 잡아주는. 향신료 대신에 삼을 넣어주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네. 시작이 됐구나. 네. 몸에 좋으라고 넣은 것도 있지만 네네. 향을 잡는 용도로도 이게 삼을 딱 때려다 넣어주면은 네. 그 누린내가 좀 잡히는 거지. 이게 약간 그래서 저는 백숙이 닭을 요리하는 음식 중에 우리나라만의 특성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호주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거기도 약재상이 있어요. 그럼 삼계탕을 먹고 싶은 사람들이 가서 막 손짓 발짓하면서 막 이거 달라 대추 비슷한 거. 대추 찹쌀 인삼 달라 막 이런 거 얘기했을 거 아니야. 거기에 인이 박힌 중국인 약재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제 친구들끼리 삼계탕 만들어줄게 하니까 내 친구들 너무 놀랐죠. 뭐 호주에서 삼계탕을 딱 하면서 중국인 약재상 들어갑니다. 아, 찐생 하면 줍니까? 바로 얘기합니다. 코리아 치킨 누들숲 하면 준비된 재료를 싹 해가지고. BTS 제이홉의 치킨 누들스. 그러면 짝짝짝짝짝 하면서 이렇게 딱 주더라고. 그래서 나 중국인들 그렇게 안 먹는 것 같아. 안 먹죠? 적어도. 우리나라만 이렇게 백숙 형태로 지금의 상태로 먹는 것 같아. 제가 백숙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지금까지 본 우리 이제 이현이들 같으면 네. 이 새끼들 치킨 얘기는 언제 하겠다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치킨 먹으려면은. 아,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자 그럼 보시면 10분 정도 됐잖아요. 일제시대까지도 닭고기를 네. 구워 먹질 않습니다. 아, 그러네. 구워 먹질 않아요. 네, 물에 빠뜨렸어. 닭고기는 일단 물에 담가가지고 끓여서 네. 푹 고아 먹는 요리인 게 기본이에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삼계탕 자체도 일제시대 말기쯤 돼야 본격적으로 나와요. 네. 그 전에 삼계탕도 안 먹어. 뭐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그럼 치킨은 언제부터 우리 생활 속으로 슬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60년대에 네. 대한민국이 슬슬 본격적으로 좀 살만해지기 시작하는 시점. 네. 그럴까 말까 하는 그 60년대부터다. 네. 라고 하는데 왜냐면 일단 양계업이 그렇죠. 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양계업이 이때쯤부터 산업으로 성장하게 된 것도 사실 쇠고기, 뭐 돼지고기 이거랑 다 비슷해요. 네. 그 뭐 대한가금협회 이런 게 보통 처음에 만들어지고 예. 거기서 어떻게 키워야 될지 뭐 이제 그 뭐 길러내는 방식 이런 거 이제 보급을 하고 동시에 뭐가 들어가느냐 사료. 네. 사료가 현대화가 되는 거죠. 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그렇죠. 사료. 옥수수 기반의 닭 사료가 이제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하면서 네. 많이 기를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지. 아, 꾸준하고 일정하게. 왜냐면 저희 할머니 시골에 닭 키울 때 이거 돌아다니면서 벌레 먹고 지렁이 먹고 하면서 크는 거다. 그렇죠. 풀어놨거. 그러면 이러면 일정하지가 않아요. 아. 사료의 대규모 보급. 그렇지.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키운 닭이 훨씬 맛있어. 아, 기분이 그런 거 아니겠니? 아, 근데 느낌상 네. 그런 게 살짝 그 껍데기도 두껍거든 그러나. 맞아요, 살짝 맞아요. 두껍고 이런 게 맛은 더 좋아요. 아. 시골 맛. 하지만 요러던 것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닭고기의 공급량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닭고기를 가지고 뭘 할지를 고민을 하게 되고, 네. 그래서 나온 게 전기구이 통닭입니다. 아, 전설의 전기구이 통닭. 그러면 본점이 어딥니까? 전기구이 통닭하면 네. 지금도 있어요. 아,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닭하면 사실 영양이거든요. 예. 자, 60년대에 명동에 네. 영양센터가 들어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이제 요 밑에, 영양센터. 요 밑에. 네. 영양센터. 영양센터 본점. 자, 이게 명동에 있는 본점이고요. 예. 재원쌤 밑에 있는 게 영동 영양센터 본점의 최근. 3년 전 모습입니다. 어. 가장 최근 모습. 예. 그리고 요게 이제 가운데가 요게 전기 구이를 하는 양태죠, 이게. 쫙 구워가지고. 아, 저 딱 보니까 10호닭 썼네, 10호닭. 예. 9호 10호만 있거든요. 9호 10호. 네, 저거 10호네, 10호. 닭 사이즈 얘기하는 거죠. 예. 아. 자, 영양센터가 60년대에 혜성처럼 등장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뭐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 명동이냐? 명동이 살만한 사람들이 많이 그 왔다 갔다 하는 동네야. 그리고 60년대 후반이면 네. 강남 없어요. 아, 강남 없어. 강남 없어요. 네. 어. 서울에서 좀 뭔가
좀 그 소비가 네. 제대로 진작되는 곳 찾아라. 그럼 명동이랑 충무로랑 을지로 종로 요 정도입니다. 아, 그렇지. 그 중에서도 메인은 당연히 이때도 명동이니까 맹동에서 먹는 거예요. 명동 거리에 그럴 때 가면 이제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여의도로 가 있는 금융회사들이 또 거기 많았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돈 다루는 사람들이니까 약간 직장인들이 좀 여유가 있어서 네. 이때부터 전기구이 통닭에 맥주 한 잔. 아. 샐러리맨 문화로 이때 자리 잡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구이 통닭이 명동의 영양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한창 올라갈 때 네. 그때의 상징, 잘 되는 사업의 상징은 신문 하단 광고입니다. 광고를 때립니까? 신문 하단 광고 60년대의 영양센터 광고 한번 보실게요. 자, 보시면 전기구이 통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맨 아래에 있는 게 63년도 광고입니다, 이게. 자, 전기구이 통닭. 그리고 영양센터라고 되어 있고요. 삐에로 아저씨로 추정되는 이 사람. 삐에로. 삐에로. 예, 손짓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 있는 이제 전기구이 통닭 영양센터 저게 이제 초기 63년도의 초기 광고고 네. 오른쪽에 저 건물로 되어 있는 거. 예, 예. 저게 이제 영양센터의 본점 건물을 상징을 하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초반에 광고를 굉장히 지금 왼쪽에 그 건물 왼쪽에 전기구이 통닭 밑에 살짝 화살표 아래로 치킨으로 돼 있는데 언제 먹었냐 보니까 야외 소풍 축하 선물. 야, 요즘 같으면 이제 축하 선물로 집들이 된다. 전기구이 통닭 사줄 이런 느낌이었다는. 이런 거 무반나.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는 무반나 촌닭도 있었어요. 실제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무반나. 무반나 촌닭. 촌닭. 실제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초반에 네.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끄니까. 장난 아니지. 잘 나가면 또 이제 미투 전략으로. 나도. 페스티벌로. 요즘으로 치면 이제 짝퉁이죠, 짝퉁. 네. 그림이 그렇게 그래요? 얘기하면 되나? 뭐라 그래요? 그럼 뭐라 해야 돼? 그냥 따라한 거? 아니 그걸 오늘 작년 정신을 못 차리네. 그거랑 뭐가 달라? 살짝 나올 것 같아. 예. 근데 뭐라도 말을 해야 됐었어. 이게 이제 성공 공식이잖아. 네. 맛있게 만들고 네. 동시에 신문 광고를 잘 때려야 된다. 어. 이걸 보고 짝퉁들도 네. 거의 똑같은 전략을 써요. 자, 그래서 신문 광고들이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영양센터가 처음이니까요. 이제 영양센터에서 이 자양센터. 자양센터. 기본적으로 센터는 다 들어가네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저때 저게 이제 핫한 아이템이었던 센터. 거야. 예. 센터, 자양센터가 들어가고 그 오른쪽에는. 옆에 삼양 치킨센터. 여기는 그래도 약간 양심이 있어서 하나.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각종 파티용, 가정용, 야유회용, 주문 배달이라고 또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맨 하단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신문의 일면 하단으로 들어가는 거,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거. 저 산타클로스야. 그렇습니다. 네. 자, 뒤에 이제 그 마차가 네. 마차가 진마차가 이제 치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자양센터의 크리스마스 특집 광고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양센터의 크리스마스 특집 아래 글에 각 가정마다 엑스마스와 함께라고. 요때는 이제 엑스마스. 엑스마스라 그랬거든요. 크리스마스에 치킨 먹으면 부자인데. 저 때는. 그리고 저 때는 그런 느낌의 식품이었던 거지. 네. 그 회식할 때 뭐 야유회 나가서 먹는 특별한 음식. 네. 아니면 크리스마스 같이 연말연시에 특별한 날에 먹는 특별한 음식. 온 가족. 그렇지. 네. 생일 잔치할 때 애들한테 이 유세 부리기 위해서 특별한 음식. 약간 고급 음식으로 이제 취급이 많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끊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먼저 광고. 하나! 자, 코어 밀크시슬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런 밀크시슬은 없었다. 특별한 배합의 밀크시슬, 코어 밀크시슬 광고 되시겠습니다. 고객분들의 많은 요청에 코어 밀크시슬이 2+2 전기 배송 이벤트 진행합니다. 70% 이상 손상되어도 자각이 없는 침묵의 장기간. 아이, 멍청이. 하루 이틀 관리가 아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간보를 위해서 코어 밀크시슬 정기 배송을 추천해 드리도록 추천합니다. 하겠습니다. 밀크시슬과 간보 특허 원료를 국내 최초로 배합한 건강식품 코어 밀크시슬 30% 할인과 2+2 전기 배송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요. 검색창에서 코어 밀크시슬 검색해 주세요. 여러분의 간보를 위해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하늘로 간보와 상쾌한 아침을 열어보세요.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여러분의 간보를 위해 코어 밀크시슬. 매일 하루 하늘로 간보와 상쾌한 아침을 챙기세요. 구매는 검색창에 코어 밀크 시슬 검색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글루타세 가주세요.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세.
예. 환절기에는 이제 공기가 건조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피부도 건조해질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뿌리는 스프레이. 아, 뿌려져요. 글루타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습관처럼 긁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글루타셀은 워낙에 이제 순한 화장품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가려움을 상당히 많이 느끼시는 우리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긁어대면서 보채는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약을 사용하기 힘든 임산부들한테도 안심하고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지금 긁고 있다면 긁지 말고 글루타셀을 뿌려보세요.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전국에 있는 글루타셀 취급 약국을 가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 더보기 링크에서 과학적으로 개발된 글루타셀을 주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글루타셀 스프레이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이젠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구매는 전국 글루타셀 취급 약국을 방문해 주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이젠 긁지 말고 뿌리세요. 글루타셀. 구매는 전국 글루타셀 취급 약국을 방문하시거나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자, 3일 카레 해주세요. 3일 카레입니다. 엄청난 양의 양파를 볶아 3일 동안 끓이고 숙성을 반복해 풍미 깊은 맛의 영양식 짠짠짠. 3일 카레입니다. 네. 아직도 카레가 그냥 카레겠지라며 그냥 넘기시는 분들 한번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냉장고에서 떨어지면 바로 채워 넣으시는지 아시게 됩니다. 비슷한 수제 카레들과 가격, 성분, 중량, 보관 방식과 소비 기한, 리뷰들까지 꼼꼼하게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공장 확장을 하면서 까다로운 해썹 인증까지 완료해 더욱 믿고 드실 수 있습니다. 사장 남청동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 안내입니다. 네이버에서 3일 카레 검색하셔서 5팩 세트 또는 11팩 세트 주문하신 후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청동이라고 적어주시면 카레와 정말 잘 어울리는 사은품을 선물로 드리는데요. 수세 소시지 한 팩 네. 또는 또는 명품 화덕 난 2장 또는 수연 가는 우동면 3인분 중 하나를 네. 함께 보내드립니다. 배송 메시지를 안 적으시면 사은품을 못 챙겨드리니까요. 꼭 배송 메시지 적어주세요. 자, 여러분 3일 카레입니다. 아, 나 작년만 아니면 지금 한 3개 먹는데. 난리 나지, 난리 오늘 나지. 장염 때문에 어쩔 네. 수 없으니까 3일 카레 사장님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제가 대신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마지막 문구 할게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3일 카레.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3일 동안 만든 카레, 3일마다 먹는 카레. 3일 내내 생각나는 카레는 역시나 3일 카레.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이고요. 사장 남천동을 배송 메시지에 남겨주세요. 자, 광고 했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아, 영양센터와 자양센터 등등 네. 전기구이 통닭들이 이제 대유행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구이 통닭은 약간 시장 통닭이라고 하잖아요. 네. 시장 통닭들이 약점이 있어. 뭡니까? 겉은 바삭바삭해가지고 맛있는데 네. 이게 이제 껍데기를 먹고 나면 속이 엄청 푸석푸석해. 아, 찌기고. 퍼석퍼석해. 네. 특히 가슴 부위 이런 데는 지금 요즘 치킨들이랑 또 달라. 근데 엄청 내가 퍽퍽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영양센터 사실 갔다 왔어요. 진짜? 갔다 왔어? 근데 이제 우리는 이미 네. 굉장히 다양한 치킨을 먹죠, 그치. 먹죠. 이미 먹었잖아요. 네. 그리고 와서 사실 영양센터 치킨을 먹으면 네. 뭐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닙니다. 아, 예, 하는 건 예.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익숙한 치킨 느낌은 아니야. 아, 사실은 추억을 조금 향유하러 간다 이런 느낌. 네. 우리가 지금 맛있다라고 하는 느낌이랑 약간 결은 다르다. 네, 약간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야 된다. 어떻게 맞아. 보면 그 북경식 오리오리 뭐 이런 쪽에 조금 더 가까워요. 느낌이 살짝 겉을 달라. 바삭하게 하고 네. 속은 이제 그대로인. 네. 그런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신개념의 음식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기를 끌어가지고 저 때부터 본격적으로 분점. 지금으로 치면 이제 프랜차이즈. 네.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아까 명동 영양센터 얘기했지만 양재에도 영양센터 있었고요. 지금도 뭐 여기저기에 뭐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영양센터가 등장하기 시작해서 심지어 영양센터 잘 나갈 때는 각 분점별로 신문 광고를 따로 했습니다. 이야. 그럴 정도로 잘 나갔어요. 그래서 71년도에 국세청에서 전기구이 통닭이라는 업종 자체를 네. 호경기 업종으로 지정을 합니다. 오, 잘 나간다. 니네는 돈을 많이 버니까 예. 세금을 많이 내. 그래서 세율을 따로 적용을 해요. 아하. 얘들만. 호경기 업종만 따로 적용을 할 때 전기구이 통닭이 들어갔을 정도로 예. 굉장히 잘 나갔고 네. 자 78년도의 기사를 보니까 네. 음식업 매출 순위 전체 순위에서 음식업 전체 순위에서 전기구이 통닭이 4위입니다. 아, 전체 음식점 매출 분야 중에 분야 중에 4위. 전기구이 통닭. 근데 이건 좀 역사적으로 굉장히 특이한 경우일 거예요. 오. 왜냐면 원래 안 먹던 고기류거든. 아 그렇지. 닭을 그러네. 이게 소도 마치 아니고 무슨 뭐 돼지도 아니고. 소나 이런 거에 부위가 특정 부위가 좀 새롭게 등장해가지고 좀 그 부위를 갑자기 많이 먹는다더라. 뭐 이러면은 이해가 되는데 네. 사실 닭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다가
갑자기 닭을 구웠더니 이게 매출 4위까지 뛴다? 이건 굉장히 좀 특이한 경우일 겁니다. 네, 이거는 좀 내가 지금 다시 봐도 조금 특이하네 이거는. 한국만의 어떤 특징, 예. 산업 하나를 그냥 정부가 지정해가지고 야 이제부터 닭 좀 많이 먹어. 네. 하니까 그걸 활용하기 시작해가지고 쭉 올라오는 경우인데.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산업들을 다룰 때 회사들이 어떻게 성장하는가랑 또 맞물리잖아요. 네네. 이 치킨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 지금 먹는 치킨의 대부분은 프랜차이즈입니다. 네, 그럼 이 프랜차이즈 시작을 영양센터가 열었습니까? 그건 아니야. 아니고. 그러니까 분점은 영양센터가 많이 냈는데 네. 프랜차이즈는 이제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받은 다른 매장들이 쭉쭉 이제 커지는 거, 그렇죠. 퍼지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한국 최초의 인정받은 치킨 업종의 프랜차이즈는 네. 77년에 명동 신세계백화점에 들어갔었던 림스 치킨이라는 업체였습니다. 아직도 있지요. 림스 네, 치킨 아직도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신스 1977 림스 치킨 오프라고 적혀 있고요. 그렇죠. 임 대표 아래 보면은 엑스포에서 뉴욕 국제 발명전 금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재원 선생님 밑에 네. 있는 게 이제 림스 치킨 저게 아마 80년대 그림일 거예요. 저렇게 이제 미국식의 그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광고를 하던 때도 있었고. 네. 자, 이 림스 치킨 같은 경우는 그 해화점이 서울 해화점이 서울 미래유산에 선정될 정도로 상당히 좀 유서 깊은 프랜차이즈 이제 업체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치킨을 굽는 게 70년대까지도 대세였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 물반죽 통닭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먹는 그 바삭바삭한 크리스피 통닭하고 좀 달라요. 약간 느낌 달라요. 약간 크리스피 느낌 치킨. 다르죠. 네. 이게 이제 반죽을 한 번만 입히는 게 기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밀가루하고 이제 치킨 양념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싹 해서 그냥 굽는 거거든. 네. 요즘은 일단 한 번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바삭바삭하게 하는 특별한 재료를 한 번 더 입혀. 그걸 튀깁니다. 네. 좀 다른 거죠. 네. 그다음 지금 아까 전에 그 오작가 밑에 있었던 그 사진 중에 보면은 림스 치킨 옆에 호프라고 적혀 있어요. 호프라고 적혀 있었죠. 이게 옛날에는 네. 아까 뭐 물론 이게 전기구이 통닭 거기서도 그런 느낌의 뭐 했다고 하지만 이게 예전에는 술집에 가서 안주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요때부터는 치킨집에 가서 맥주를 먹는 겁니다. 이게 느낌이 좀 다른 거예요. 네. 술집에서 안주를 시키느냐? 네. 아니야. 안주가 메인이야 이제. 치킨이 메인이고 네. 치킨집에 가서 맥주를 시키는 호프.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게 프랜차이즈. 우리 통닭집입니다. 술 한잔 하러 갈래? 네. 여기 아니고 치킨 먹으러 와서 갔다가 술을 시키고. 술을 맥주도 시키는. 같이 시키는. 주객이 이제 바뀐 거지. 이렇게 서서히 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치킨이 이제 서서히 조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네. 전기 구이로 구워내던 치킨에서 네. 이제 뭐 림스 치킨 같은 데만 하더라도 기름에 본격적으로 튀기는. 이게 튀겨내는. 네. 튀겨내기 시작하면 치킨의 맛이 달라집니다. 네. 그렇죠. 전혀 다른 레벨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이제 시장 통닭은 살은 퍽퍽했거든. 근데 이걸 기름에 튀기잖아. 네. 안도 익어가지고 촉촉. 촉촉하게 되는. 드디어 겉바속촉의 시대가 열리기 겉바 시작합니다. 속촉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한국 치킨이 이제 라이징을 하는데 네. 중간 과정에서 한국은 항상 뭐가 들어오냐면 해외에서 잘하던 거를 갖고 와가지고 네. 잘 발전시키죠. 좋은 말로 하면 발전시키는 거고 네네. 나쁜 말로 하면 베끼죠. 따라가는 거. 따라하는 거. 네.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좀 해봐야지. 예. 나이보다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림스 치킨이 자리 잡고 있는데 네. 치킨계에도 외세의 침략이. 그렇죠. 예. 본토의 맛은 다르다. 니네 아메리카나 USA. 예. USA에서 네. 정통 프라이드 치킨이 네. 한국으로 들어온 게 1984년 두산을 통해서입니다. 자, 아까 전에 림스 치킨 1977 신스라고 말씀드렸죠. 7년 됩니다. 1984년 4월 25일 켄터키 치킨 한국 진출. 휴 블라인사로부터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제조 기술을 도입. 25일 종로 2가의 첫 점포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KFC. 종로에 처음 들어오는 게 이게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래그십이죠. 플래그십. 예. 종로에서부터 시작된 KFC입니다. 자, 한국 니들 이런 거 뭐 봤나?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치킨을 그냥 한 번 입혀서 튀겨낸 게 아니고 그 겉에다가 바삭바삭한 크리스피를 추가로 한 번 더 하는 거. 네. 말하자면 2번 이상 튀긴 본격 프라이드 치킨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근데 저 KFC가 미국에서 저 처음 시작했을 때도 굉장히 센세이션이긴 했어요. 진짜로? 저게 압력솥에 튀기는 거예요. 압력. 오. 그냥 튀기는 게 아니라 네. 더 고온으로 올려서 네. 압력솥에다가 넣고
튀긴다. 네. 그다음에 여기 안에 11가지가 넘는 네네. 향신료를 입혀가지고 튀기는. 생각보다 향이 괜찮아. 네. KFC 들어가면 KFC 특유의 향이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거고. 맞아, 옛날 광고 멘트에도 있었어요. KFC 11가지 뭐 양념으로 만든 뭐 어쩌고. 뭐 향신료들을 이렇게 딱 입혀서 네네. 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켄터키주에서 만들지 않았어요. 어디입니까? 유타주에서 만들었대. 그럼 UFC여야 맞지 않나 그러면은? 자기 그 사장 아저씨가 켄터키에서 먹었던 맛있는 치킨이 생각나서 네. 유타주에서 KFC를 만들었다. 네. 그럼 유타주, 켄터키주는 되게 좋네. 아, 그래서 실제로 그 주 사이에 두 주가 네. 우리가 원조다라고 싸웠습니다. 네. 아, 이거 마치 그 둘리를 놓고 부천과 쌍문도 도봉과 맞붙었던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네, 너네 임마 유타에서 시작했어. 아니야, 켄터키에서 임마 누군 거 가지고 간 거 아니야, 임마 이렇게 싸운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고 싸웠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이제 원조 경쟁이 어느 나라가 다 마찬가지고. 다 있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게 한 번 튀긴 바삭한 치킨으로도 야 환장하고 먹었는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야. 센세이셔널한 거죠. 이게 뭐냐? 네. 깜짝 놀라가지고 엄청 열풍적으로 이제 선풍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네. 뭐 한 1년 안인가 100개점이 막 만들어져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센세이션하게 잘 나가니까 잘 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히 그때는 80년대지 않습니까? 80년대는 일단 미국물이라 그러면 별로인 사람들이 있어. 형처럼 코카콜라 마시고 있으면 흥선대원군이라 봐야 돼요. 예. 흥선대원군들이 DJ 많아요. 예, 우리네 선배들이죠. 이런 거 하듯이 네네. KFC에 불만을 품은 분들은 저 때는 실명으로 신문에 불만을 표출을 합니다. 자, 이 기사입니다. 1984년 11월 1일이에요. 켄터키 치킨 가게 앞 외국인 전신상 불쾌. 일단 자, 외국인 전신상. 외국인 전신상이 그 코넬 그 아저씨잖아요. 그 대령님. 그분이 앞에 서 있으니까. 1884년 아닙니다. 1984년. 얼마 안 됐어. 전신상 볼 때마다 역겨움을 느껴서 아하. 우리 표회수 씨가 서울 종로 동숭동에 사시는데 이렇게 직접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고. 이분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 종로 2가 이태원, 광화문 등 네. 여러 곳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파는 점포가 있다. 가게 입구에는 외국인 괄호하고 아마도 창설자인 듯싶다. 바로 닫고 외국인의 전신상을 세워놨다. 예. 가게 개성이랄 수도 있겠지만 거리에 세워져 있는 그 상을 볼 때마다 난 역겨움을 느낀다. 되게 그런 전신상은 네.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나 네네. 우리의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는데 네. 이 외국인 전신상은 뭐냐 이게. 이게 이때는 기본적으로 직업에 비하가 있었네. 어디 작잡는 애를 동상을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야, 이분 그 표회수가 가명이고 원래 이하응 씨 아니에요? 흥선대원군. 이하응 씨. 이하응 씨 정도의 그 생각을 갖고 계신데. 네. 이야. 실제로 뭐 미제 어디 들어온다 이런 걸로 반대 많이 했습니다. 일단 그 치킨 파는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 훌륭하지 않다는 거잖아. 84년에 선입견은 그대로 야. 뒀죠. 그때 인식이라고 하면 동상은 뭐 네. 이순신 장군, 을지문덕 장군 뭐 이런 거 해야지. 뭐 맞습니다. 어디 뭐 미국에서 닭튀기던 사람을 말이야. 종로 곳곳에다 세워놓고. 그것도 한국인도 아니고 외국인 전신상을 반상도 아니고 전신상을 지금 생각나가지고 말이야. 이런 그 문화적 거부감이랑 별개로 네. 반년 만에 50개 매장이 확대가 됩니다. 왜냐면 맛있거든요. 맛이 좋아. 네. 여기 이 KFC가 아직 몇 개 안 남았거든요. 이게 그렇죠. 사실. 근데 네. 용산- 한국에서 사실 실패한 네. 프랜차이즈예요. 용산역에 있어 이게. 내가 용산 사니까. 네네. 근데 KFC 앞을 지나갈 때마다 코를 누가 내 코 안에 들어와 누가 때리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너 이 새끼 안 먹고 안 그냥 먹고 가? 간다고. 너 진짜 죽을래? 야 이거 이걸 안 먹는다고? 이런 냄새가 나요. 네. 딱 들어가면 사고 싶게 만드는 냄새가 있어. 이 특유의. 근데 지금은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도 그렇지. 내 코를 이렇게 자극하는데 이때는 전기구이 림스 치킨 먹다가 네. 누가 갑자기 코를 냄새가 11개 냄새가 난다니까는 타다다다다다 11방을 딱 때려주니까 살 수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80년대 저 같은 꼬맹이들, 저 이제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국민학교 다니고 이럴 때는 우리 동네는 일단 KFC가 없어. KFC가 들어온다는 거는 대한민국의 굉장히 중요한 상업지라는 거예요.
명동, 뭐 종로, 뭐 아니면 강남 이런 데가 있어. 네. 우리 동네는 없고 비싸요. 저 아무나 못 갑니다. 그 막 광고 때리고 막 이럴 때 이런 거 보면 막 침 질질 흘렸거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KFC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는 넘버 2에 제 2위의 프랜차이즈 이 식품점입니다. 패스트푸드 식품점입니다. 네. 넘버 1은 맥도날드고 2위가 전 세계 2위가 KFC예요. 한국에서는 근데 10위권은커녕 20위권 안에도 못 들어옵니다. 개박살이 났어 한국에서. 네. 유독 왜 한국에서만 실패했는가를 따져보면 일본하고 비교해볼 수밖에 없는데 일본은 지금도 치킨하면 KFC입니다. KFC. 그래서 오죽하면 이게 이제 아까 그 자양센터랑 비슷한 건데 네.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 산타 뛰는 거. 크리스마스가 되면 일본 KFC는 크리스마스 특별 이벤트를 하는데 네. 그게 일본인들한테는 그 자체로 크리스마스 상징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역시 KFC지. 아주 일본 광고인가요? 야 이게 다 이제 일본 KFC 광고인데 네. 저 뭐 보시면 이제 가키잖아요. 가키 김재환 선생님 밑에 네. 가키가 아니라 하여튼 뭐 유명한 배우. 유명한 배우예요. 굉장히 왜냐면 유명한 배우. 강물려 연기했던 그 배우 아니에요? 제가 왜냐면 한 번에 알아봐서 다른 영역의 배우인가 싶어요. 아니야. 네, 저도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일본 국민 배우인데 예. 자, 그만큼 굉장히 메이저 프랜차이즈예요. 예. 그리고 일본의 크리스마스 KFC 이벤트는 굉장히 가족이 있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날이어서 치킨 저 한 통을 사기 위해서 네. 3시간, 4시간씩 줄을 서야 됩니다. 야. 예약을 안 하면 못 사요. 예.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프랜차이즈인데 한국에서는 개망했습니다. 지금도 KFC는 매물로 나와 있어 시장에. 안 팔려요. 500억이 나와도 누가 안 사가. 가끔 먹으면 맛있는데. 맛있어. 네. 가끔 먹잖아. 그렇죠. 그래요? 왜냐면 치킨을 먹을 거면 그렇지. 치킨 전문점의 프랜차이즈로 가다 보니 그렇지. 예, 그렇게 되는 거죠. KFC가 왜 한국에서 안 되느냐? 한국인들한테는 고추장이 있습니다. 자, 고추장과 물엿을 섞으면 뭐가 되느냐? 양념이에요. 기가 막힌 양념. 양념. 전 세계 어디서도 만날 수 없는 왜 프라이드 치킨을 바삭하게 구워놓고 거기다가 눅눅해지라고 양념을 바르냐? 맛있잖아. 이탈리아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맛있어요. 얘기했습니다. 네. 하지만 네가 한번 무 봐라. 무 보면 네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이거 유튜브에서 찍었어요. 예. 미국에서 진짜 지금 1등 하고 있는 그 치킨집 할배 모셔왔습니다. 모셔왔어. 한국으로 모셔와가지고 한국 치킨을 먹여봤어요. 한국 치킨 먹여봤는데 처음에 치킨을 딱 먹더니 프라이드 치킨. 미국이 원조다. 원래 이거 원래 우리나라가 원조인데 별로 맛없는데 이 정도 미국에 흔하다. 흔하다 했는데 양념 치킨을 딱 먹자마자 눈깔이 바로 돌아삐다. 와우. Amazing. Amazing. Fucking 뭐라 했을까? 딱 먹더만 할배가 눈가리가 돌아요. 이래서 K푸드라고 하는구나. 네, 그렇죠. 양념을 때리박아 줘야 됩니다. 이거는 진짜 K푸드라 봐야 돼요. 사실 양념치킨의 존재가 네. KFC를 압살한 거거든. 그렇죠. 양념치킨과 역시 마찬가지로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네. 치킨무. 치킨무. 치킨무와 양념치킨의 조합. 네. 이건 뭐냐? 한국 사람들은 네. 느끼한 것만 계속 먹는 걸 못 참아요. 제가 치킨무 이런 거 막 양념 묻혀서 손 막 빨면서 먹을 때 내 외국인 친구가 이거 안 먹는다. 한번 막 먹어보더만 사각 치킨무를 마시고 있어요. 네. sweet and sour. 이 치킨무에도 비밀이 있는 거 압니까? 그래요? 원래 치킨무는 포장할 때 치킨 그 생무예요, 생무. 예. 생무에 물에다가 조미료 넣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진공 포장 시키는 거예요. 네. 이동 과정에서 익는 겁니다. 진짜로. 익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익혀서 나오는 게 아니야. 자른 생무를 넣고 네. 물 붓고 조미료 넣고 네. 진공으로 포장해. 네. 진공이 아니라 진공으로 이렇게 고압 포장. 공기를 넣어가지고 포장해.
이동 과정에서 익혀요. 아, 호수기구나. 그래서 한 달을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한 달을 가는 겁니다. 야. 미친다고 봐야지. 이거 치킨무 보면은. 서양 애들이 이걸 알아? 너네가 아냐고. 치킨무 진짜 사각 잡고 국물 마신다니까. 한 번만 먹이면은 정신을 못 차려요. 그거 뭐야? 이 한국적인 특징이야. 한국 사람 느끼한 걸 못 참으니까. 네. 아니 기름에 2번 튀긴 치킨을 먹으면서 느끼한 걸 못 참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양념도 바르고 네. 그리고 치킨무도 먹고 그래도 안 되겠다. 맥주 한잔 하는 거예요. 싹 내려가죠. 싹 내려갑니다. 제일 여기에 괜히 옛날도 아니야. 몇 년 전에 어설프게 외국 맥주 유행 타가지고 A1 뭐 요즘에도 뭐 IPA 이렇게 치는 놈들이 있어요. 안 맞아. 그것만 먹어야지. 치킨에는 라거를 먹어줘야 됩니다. 맞아요. 오비라거 먹어줘야 돼요. 예. 가스. 요런 문화. 네. KFC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차마 양념은 못 바르겠다. 그러니까 그냥 싹 발리고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사실상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러면 양념의 원조는 그럼 누구냐? 논쟁이 많습니다. 네. 누가 제일 먼저 시작했느냐? 네. 사실 80년대라는 거는 모두가 알죠. 네. 왜냐면 내가 그때부터 먹기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원조 경쟁을 하면 서로 나서는 세 개의 치킨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오. 자, 여러분 이겁니다. 자, 세계 프랜차이즈. 자, 여기 네. 스리랑 부부죠, 스리랑 부부. 네. 김한국 씨하고 김희열 씨. 아하. 요게 이제 처갓집 양념 통닭 요거거든요. 처갓집이고요. 그럼 가운데 지금 유퀴즈의 한 장면이긴 한데 멕시칸이 치킨. 사연. 네. 멕시칸 치킨 창업주분께서 나오신 그 네. 영상이고. 자, 왼쪽에 그리고 이제 재훈 쌤. 이 재훈 쌤 밑에는 이제 팽현숙 최양락 부부가. 페리카나 치킨 찾아왔어요. 네. 저분은 팽현숙이 아니라 김미숙 씨 아닙니까? 아, 팽현수 아니에요. 김학래 씨 부인. 네네네. 팽현수 씨는 저거보다 살짝 더 이뻐요. 그거 뭐. 와, 나는 평생 부부가 나온 줄 알았어. 아닙니다. 제가 김학래 씨 부인이 김미숙 씨. 그 페리페리, 페리카나 이거거든요. 네. 요게 논쟁이 있어요. 네, 3, 4. 이게 3, 4 중에 사실은 처갓집은 일찍이 탈락을 했다 봐야 됩니다. 아닙니까? 네. 이 멕시칸 치킨 사장님께서 유퀴즈에 나와가지고 말하기로는 처갓집은 우리 집에서 공장장 하던 친구가 나갔다. 라고 했는데 요거는 살짝 거기에서 태클을 안 거는 걸로 봐서는 이건 살짝 인정해줬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원조 논쟁. 네. 페리카나냐? 네. 멕시칸이냐? 요걸 갖고 이제 둘이 붙는 건데 아하. 굉장히 유사한 시기에 나왔더라고. 85년입니다. 네. 85년에 대구에서 시작한 멕시칸. 네. 대전에서 시작한 페리카나. 네. 어디가 먼저냐? 솔직히 뭐 알게 뭐고. 맛있으면 그만이지. 맛있으면 됐지 뭐. 오늘은 저희가 이 자리에서 누가 원조인지를 가리는 자리가 뭐 그건 아닙니다. 아니니까는. 양념이 있었고 양념의 원조 논쟁이 좀 있다 정도. 하여튼 맛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석권한 KFC가 한국에서 힘을 못 썼고 네. 여기에 추가로 네. 한국만의 독특한 80년대 이후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배달 문화죠. 배달이죠. 치킨은 배달이거든요. 예. 치킨은 짜장면 배달과 함께 이제 양배추 배달하면 치킨. 네. 그러다 보니까 KFC는 지금이야 좀 하지만 옛날엔 당연히 배달 같은 거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 미국에서 온 애들이야. 네. 배달 이런 거는 야 니네나 해. 배달할 거면 거긴 차로 하거든요. 라고 했다가 네. 역시 배달 중심으로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들한테 밀려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쪽으로 좀 힘을 쓰기 좀 힘든 상태긴 하네. 근데 그 배달, 갑자기 또 나 눈물이 날라 그래. 왜요? 그 배달 시키면 나 그거 어렸을 때. 은박지에 살짝 살짝 은박지 은박지 살짝 싸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오거든. 치킨 그 상자는 약간 볼록하게 위에다 크게 나와 노란 나와 거 있어야 한 돼. 바퀴 돌아요. 거기서 위에- 냄새가 슬슬 나와야 되거든. 위에 굿빵이 두 개 딱 뚫려 있어요. 네. 왜냐면은 그 다 닫아나면은 눅눅해진다고. 그래서 김 빠지라고 굿빵을 두 개 살짝 뚫어놔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살짝 그거 오면 나 갑자기 눈물 날 것 같네. 지금 작년인데. 환장하지. 한번 참아보고 오늘 먹고 잘까 싶은데. 네네. 그 정도의 우리만의 추억을 가지고 있었던 그렇죠. 치킨이다라는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 광고 하나. 플랜트 콜라겐 네,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콜라겐은 피부, 관절, 머리카락 등 우리 몸 전체에 분포되어 있는 주요 성분입니다. 특히 피부 속의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절반 이상 줄어들어 미리미리 섭취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그랑프리 3관왕을 수상한 간편하고 맛있게 피부 탄력을 되돌려줄 플랜트 콜라겐을 소개합니다. 플랜트 콜라겐은 청정 지역에서 재배한 식물성 콜라겐으로 초저분자 흡수,
초항산화 효과 등 식물 고유의 생명력을 다 가득 담은 콜라겐입니다. 물고기 비늘에서 대부분 추출하는 동물성 콜라겐의 경우 방사능 오염, 중금속, 미세 플라스틱 등 환경 문제로 걱정이 많습니다. 네. 30차 완판성을 힘입어 사장 남청동만의 특별 3+3 이벤트 진행합니다. 3+3. 3일 사장 남천동 애청자분들께 드리는 특별한 혜택, 사장 남천동 더보기 링크에서 플랜트 콜라겐 구매 시 무조건 3+3 증정, 플랜트와 첫 만남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정말 맛있으니까 네. 한번 구매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한 포의 피부 변화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보세요. 비린맛 없이 맛있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플랜트 콜라겐.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입니다. 하루 한 포의 피부 변화 플랜트 콜라겐 3주만 경험해보세요. 비린맛 없이 맛있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플랜트 콜라겐.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 링크 클릭해 주세요. 자, 고무배추 코엔젤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죠. 간편하게 한 포로 귀가지 코 건강 챙길 수 있는 더 한 방울 코엔젤 되시겠습니다. 실제 대표님의 어린 딸이 콧물, 코막힘으로 병원 다니고 항생제 먹는 게 너무 속상해서 속상해. 직접 개발했다라고 합니다. 코엔젤은 전통식품 명인의 70년 넘은 찐 레시피를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기관지 염증에 효과적인 국내산 곰보배추가 무려 50% 함유되어 있으며 물 한 방울 없이 곰보배추와 무만 넣어서 뽑은 추출액에 면역력에 좋은 쑥부쟁이, 유분피 300초까지 더해서 우리 가족 면역 챙김입니다. 96시간을 저온에서 푹 끓여서 각 재료의 효능 그대로 살렸고 배와 사과가 들어가서 어린아이들도 거부감 없이 잘 먹습니다. 영국 비건 인증, 햇섭 인증으로 안전성까지 확실하면 재구매율도 무려 50%가 넘습니다. 아, 좋아요. 사장 남촌정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이벤트 코엔젤 2개월 3개월 구매 시 쌍화탕 10배 농축 쌍화비담 열환 증정합니다. 쌍화비담. 배송 메시지에 사장 남촌동 적어주셔야 사은품 증정이 가능하고요. 구매는 유튜브 하단 더보기 링크 또는 더한방울 공식 쇼핑몰 0269146770 0269146770 전화 주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적용 안 되니까 꼭 더보기 링크로 오세요. 평소 콧물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젠 코엔젤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전화번호 026914-6770번입니다. 평소 콧물 코막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이젠 코엔젤 구매는 반드시 유튜브 더보기 링크를 클릭해 주시거나 전화번호는 02-6914-6770번입니다. 자, 마지막 산삼 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홍삼 가격의 산삼을 드셔보세요. 전설의 고려산삼이 매겨있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이고요. 우리 김진현쌤은 이거 먹으러 방송 옵니다. 자,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톤 없이 비바람과 이슬을 그대로 맞으면서 7년을 길러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순백 한 박스에 이게 30병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 뿌리가 한 병을 구성하니까 30뿌리 분량을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5,000건 그리고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인데요. 3월 달에는 이 산삼순백 한 박스에다가 추가 한 박스 1+1에다가 서비스로 순백 10병이 들어있는 한 박스를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 총 70병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싹 돋는 계절에도 온 가족 건강관리 산삼순백과 함께하세요. 자, 여러분 산삼 순백 30병 가격으로 70병 70병. 만날 수 있는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60병이네. 70병이네요. 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산삼 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 순백으로 검색해 주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입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세요. 산삼 순백. 구매는 검색창에서 산삼 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번호 1666-1080입니다. 자, 광고 됐다! 됐다! 광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치킨을 우리가 먹는 것만 생각을 했지 치킨 자영업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것도 눈물 없이 듣기 힘들죠. 눈물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치킨이라는 업종 자체가 예. 이제는 완전히 프랜차이즈하고 거의 동일시 되잖아요. 네. 치킨이면 그냥 단독 매장을 따로 내가지고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는 시대. 근데 이제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완전히 주도권이 넘어가게 된 게 또 90년대 IMF 사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또 있습니다. 자, IMF가 들어오면서 IMF로 인해서 실직한 이 사람들한테 유망 자영업이라고 기사가 나온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하. 자, 98년이죠. IMF 시대 유망 자영업 22번째 소개하는 코너인 것 같아요. 치킨 전문점 배달 판매가 매출 절반 5천만 원 정도로도 창업이 가능하다. 자, 저 때도 이제 싼 비용으로 자본을 조금만 들이고도 이제 자기 매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홍보 포인트였던 거고. 네. 사실 저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평생 직장 개념이 깨지기 시작하면서 자영업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데. 많이 네. 나온 거죠. 그때 치킨 전문점, 뭐 치킨 배달점, 뭐 이런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려 나오는
그 시대상을 신문이 반영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저 때는 어떻게 보면은 등 떠밀려서 이제 저쪽으로 몰린 경우도 그렇지, 좀 그렇지. 많았고 소자본이 굉장히 중요한 게 보통 퇴직금도 못 받을 대한민국 국가부도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적은 금액으로 치킨 너네 좋아했잖아. 좋아하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소고기 돼지고기 못 먹을 거야. 닭고기로 내려올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약간 맞으면서 더 이제 저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저 때 IMF 때 유행했었던 여러 단어들 중에 하나가 이제 명퇴가 있습니다. 그렇죠. 명퇴. 명퇴직. 그러니까 말은 명예퇴직이지만 사실 회사에서 자연스럽게 잘리는 게 명퇴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퇴자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 용어가 굉장히 좀 보통 명사처럼 굳어지고 신문에서도 그 용어를 많이 썼는데 모 프랜차이즈 업체 같은 경우는 이때 광고성의 기사를 상당히 많이 밀어내면서 네. 이제 뭐 자영업 쪽으로 사람들을 많이 당기는 뭐 그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진짜 자영업이 많이 늘어나는데 지금도 보면은 노포라고 불리는 데들 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크게는 1960, 70년대 노포들이 있고 두 번째 최근에 이제 노포 반열에 들기 시작한 데들이 보면 신스 1997, 1998이 많아요. IMF 전후로 자영업을 그때 시작하셨구나. 자영업을 시작하셔서 네. 지금까지 견디신 분들은 이제 노포 반열에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거의 한 그러네. 30년 이제 됐으니까. 30년 정도가 되니까. 네. 근데 거기에 치킨집들도 좀 있습니다. 치킨집들 중에 물론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망한 프랜차이즈들은 자기가 그 일은 그대로 따갖고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 그 치킨집 보면 신스 1997, 1998이 많아요. 이때 진짜 많이 합니다. 림스 치킨은 그냥 1977에는 큰 의미가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노포에는 그런 아픔이 예,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IMF 시기를 전후해가지고 이른바 명퇴자들을 잡으려고 하는 네. 프랜차이즈 업체들 간의 경쟁을 반영한 사실상의 이제 광고성 기사죠. 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황금 명퇴 시장 잡아라. 금융권 신상품 대리점 모집 손짓이라고 되어 있고 일부선 능력 활용 스카우트 나서라는 소제목도 붙어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유망 업종이라든지 네. 황금 명퇴 시장에서 뭐 그다음 자영업으로 넘어가는 사람들 이런 네. 사람들을 많이 소개를 하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BBQ의 네. 가맹점 모집 광고가 있어요. IMF의 시대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러니까 사실상 저기에는 이제 아픔도 있고 네. 뭐 어떤 사람한테는 새로운 기회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BBQ라는 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한국 넘버원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로 뛰어오르는 그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광고 바로 이 광고였습니다. 김 과장님 아직도 넥타이에 연연해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 황금시장의 BBQ 사장님으로 모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BBQ 치킨 가맹점 모집 광고라고 돼 있고요. 보시면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 샐러리맨인 듯한 남성. 그러니까 저 때가 저게 이제 저런 식으로 소위 넥타이 부대들이 많이 잘리면서 네. 정장 입은 채로 뭐 등산한다느니 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미 나왔는데 출근했다라고 얘기하고 어디 공원을 간다든지 말씀하신 등산을 간다든지 그렇죠. 오락실, 이때- 오락실. 이때 한스밴드 오락실 네, 아닙니까? 학교를 안 갔어. 갔어. 그거 아닙니까? 오락실에 들어갔어. 예. 이 노래. 그때 상황을 신문 하나 펼쳐놓고 벤치에 앉아 있는 저런 넥타이 부대를 유혹하는 멘트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숙련된 어떤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그러면 당장 금방 빠르게 시작할 수 있는 업종 중에서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 네. 우리가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매장 세팅도 다 해주고 네. 당신은 자본금과 노동력만 갖고 와라. 네. 그리고 심지어 배달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배달 부담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BBQ를 비롯해서 치킨 프랜차이즈 쪽으로 창업에 뛰어드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네, 이게 뭐 많았죠. 4만 명이 넘었다면서요, 이 당시만 해도. 지금도 네. 닭집을 운영하는 네. 이 치킨집 사장님들이 전국에 4만이 넘습니다. 네. 아, 지금. 근데 네네. 이게 IMF 때 시작이 됐는데 지금 달라졌느냐? 안 그래요. 요즘도 비슷합니다, 사실. 그렇지. 사실은 예전에 지금도. 되게 인터넷에 슬픈 짤이 결국 우리 사회의 끝판왕 직업은 치킨집이다. 뭐 이런 게 얘기하면 문과가 어디 대기업에 운 좋게 들어가요. 하다가 좀 사오정이라고 했을 때 45세 전후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 나와서 치킨집. 이과에 정점을 찍어. 어느 좋은 대학교 가서 잘 입사를 해. 하지만 똑같이 나와서 퇴사해. 그리고 치킨집 해. 이게 약간 슬픈 우리 맞아요. 자화상 같은 것이 저때 IMF 때부터 지금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예. 예. 지금 딱 그 임 사장님의 이제 동년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준비하시거든요. 대기업 다녀도 네, 대기업 슬슬 다녀도. 지금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요즘에는 치킨집 바로 차리느냐? 요즘에는 이게 살짝 그 발전을 했어요. 방식이. 어떻게 하느냐? 4-5명을 묶습니다. 네네. 점포 하나에 어.
창업금을 한 번에 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지금. 아. 4-5명을 묶어요. 네. 4-5명을 묶고 여기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해. 그래가지고 그거 수익금을 엠빵 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걸로 프랜차이즈가 발전했어.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한 4-5개로 굴리면 이제 자 엠빵 치는 거 한 4-5개로 굴리면 너도 옛날에 벌만큼 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유혹한다. 모셔오고 있어요. 지금.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치킨집들이 또 이게 양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얼마나 성공할지 뭐 잘 되면 너무 좋은 건데. 그거 잘 되면 잘 좋죠. 좋은 건데 IMF 때는 사실 이렇게 대박을 꿈꾸면서 시작했지만 안 되신 분들도 꽤 있었다는 워낙 거죠. 많았죠. 예,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 사실 폐업률이 굉장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업태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치킨집이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했다가 결국 끝까지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산업 자체가 굉장히 슬픈 산업이기도 한 게 치킨 가격 맨날 오른다고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지만 네. 정작 그러면 치킨집 사장님은 돈을 많이 버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치킨 가격이 올라가면 점주들이나 사장님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쉽게 돈 많이 벌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의 그 대기업화 되어 있는 그렇죠. 치킨 프랜차이즈에 착취당하는 구조잖아요. 네, 여기 이제 수수료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또 그러면 거기에 닭을 공급하는 농가들은 그러면 옛날보다 살만해졌느냐? 또 딱히 그렇지도 않아요. 이쪽도 농가 쪽도 보면 닭 많이 키워봐야 결국 내 손에 남는 거 별로 없다. 중간 과정들이 너무 많다라는 불만들이 또 있고 그래서 이게 이 산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열악한 산업처럼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음식 문화를 만들어 갈 때 그런 부분들도 다 같이 좀 고민해야 되는 포인트들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치킨 업종 같은 경우는 배달 앱을 중심으로 한 배달업도 맞습니다. 여기에 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한국의 현상을 압축해 놓고 있는 네. 한국이 갖고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좀 압축돼서 담겨 있는 산업이 아니냐. 예, 치킨이라는 업종이 또 그런 것 같습니다. BBQ 사장이랑 하림 사장만 돈 버는 구조예요 지금. 아니 톡까놓고 맞잖아. 네. 공지 행님이라 그 뱀이. 이게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렇죠. 그렇지 않은 구조로 가니까 좀 씁쓸하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 치킨 많이 드시고요. 대한민국 치킨 정말 최고의 음식이다.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음식이고 K푸드의 이제 대표 상품이 됐다. 이렇게 하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되면 하나